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 최종 모의고사 2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 1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제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잘 안 보셔도 되고, 일단 중요하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니까, 이제 그걸 잘 보시면 돼요. 보시는데, 한 번 보시는 게 아니라, 일단 틀린 거는 재차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우리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예요? 가장 무한 것은 이거 타당한 거가 있습니다. 일단 1번은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번 일단 중요한 얘기예요. 1번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일단 거기 보게 되면 부동산의 가장매매에 의한 이전 등기가 경위된 경우에 가장매매 사실을 모르고 등기를 신뢰해서 거래한 삼자는 보호된다. 이거 맞는 문장입니다. 근데 이는 공신원칙에 보호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매매가 몇 조고 그걸 고민할 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맨 줄이 중요해요. 맨 뒷줄에 있는 거. 이는 공신의 원칙에 의한 보호이다 그랬죠? 그래서 절대 우리나라는 뭘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공신력은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신의 원칙에 의한 보호이다. 이렇게 공신의 원칙이란 말이 나오면서 이것을 인정하는 투의 이런 말투가 나오면, 글귀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답입니다. 대한민국 절대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꼭 좀 봐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으나 유치권 등기할 수 있다. 절대 점유권하고 유치권 자체가 다 뭐가 안 돼요? 등기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등기 대상에서 꼭 좀 받을 사항은, 하여튼 등기 대상 받을 사항은, 권리 이런 거, 점유권, 유치권 받고, 부동산 일부 중요하죠? 일부의 용익물권이 가능하다. 절대 용익물권은 공유지분에서 안 된다. 그 점을 먼저 이해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전세권의 기간은 전세권 설정에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하는데 이 기간은 무조건 우리가 등기법에서 존속기간이라든가 환매기간, 기간 나오죠? 무조건 기간은 임의적입니다. 절대 필요성이 아니에요. 그 점을 꼭 좀 봐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임차권은 등기해야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써있는데 임차권하고 임대인은 등기 안 해도 서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계약 맺은 당사자니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맺은 사람 이외의 사람한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인이 땅을 팔아버리면 그 땅 팔은 사람한테 제3자한테 하지 않으면 계약 맺지 않았지 않으니까 채권은 등기해야지만이 그 제3자한테 대항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등기의 적법 추정력은 갑구일구에만 인정되므로 부동산 표시에는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 효력 중에 이 추정 요령은 아까도 있죠. 우리 1회 때도 얘기했지만 외우시라 그랬어요. 부표가. 뭐가 안 되니? 추정이 안 되니? 누가 담당원이 담당원이 추정을 해서 추정을 해서 입상시켜라 그랬어요. 입상시켜라. 그래서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는 뭐가 없어요? 추정력이 아예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표제부는 확정력이지 추정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피담보 채권 당사자 간에도 등기 원인에도 뭐가 미침으로 추정력이 미침으로 입증은 누가 하는 얘기겠죠? 항상 입증은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상대방.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 이게 1번 문제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절대 1번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꼭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기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임의적이다라고 이해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임차권이나 환매권은 등기해야지만이 제3자한테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지 계약 맺은 사람한테 당연히 대항하는 거예요. 이건 5번이 답이다. 가장 타당한 거.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설명 중 하는 것은 틀린 거였는데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이제 한번 틀리시면 한번 더 보고 안 틀린다면 그냥 우습게 넘길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의 등기사항인 권리변동이란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 이제 말하고 소유권의 설정 등기는 당연히 해야지 않아요. 소유권은 보존하는 겁니다. 보존. 그래서 우리가 갑구에 등기부상에 최초로 등기부를 만든 게 1번에서 무슨 등기? 소유권 소유권. 등기 목적이 등기 목적이 이렇게 보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보존. 그래서 얼구에 최초로 소유권자가 자기 부동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거 수익하고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는데 이 세 개를 다 넘기는 건 이건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왜 이전? 그 주체가 바뀌니까. 사용하는 주체가 바뀌니까. 근데 만약에 이 중 일부만 넘기는 걸 일부에 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설정이라고 얘기해. 설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최초로 취득하는 게 설정이다. 그래서 이게 처분만 넘긴다든가
사용 수익을 넘긴다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설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 설정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존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의 하나입니다. 보존이라고 하는 등기는 소유권 분야 못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미등기 부동산을 원취득한 경우에 당의 소유권 보존 등기 해야 하나? 기등기 부동산을 원취득한 경우에 근데 수용이에요, 수용. 수용 같은 거는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합니다. 5번에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주체가 바뀌는 건 주체가 다 완전히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을이라는 사람으로 주체가 바뀌죠? 그건 이전하는 거예요, 이전. 자, 변경 같은, 자, 그 벌써 근행부터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 명의자의 표시 변경, 이런 거 이제, 뭐, 절차법상의 변경, 이런 게 이제 변경이라 보시면 돼요. 자, 5번이 틀린 것이고,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등기사항에 뭐예요? 등기사항에 직명 청구 또는 열람 청구에 관한 설명이 옳은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열람이라든가 이것도 시험 문제 그렇게 극히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자, 누구든지 나오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누구든지, 자, 등기부는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마음대로 등기부로 열람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등기부에 이제 부속서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속서류. 이 부속서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이 부속서류는 자, 누구든지 못 봅니다. 항상 이 단어가 나올 때 누구든지 등기부 및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틀린 뭐예요? 지금까지 자, 시험 문제 나온 가장 대표적인 답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든지라고 하는 답이 문장이 등장하면 요 중간에 이 부속서류 앞에 꼭 무슨 단어가 와야 되냐면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만 이런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단어가 만약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나오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니까 꼭 주의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옳은 거 그랬는데 거기 보게 되면 1번의 등기부 열람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는 자, 등기소에 출석해서 직접 신청하는 외에 그렇죠? 근데 열람은 분명해요. 직접 출석해서 그 등기관 그 면전 앞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절대 이렇게 전화나 우편 그런 거 안 돼요. 지금 뭐 등기사항 증명서도 자, 우리가 뭐 직접 출석하든가 아니면 뭐요 인터넷으로 보든가 아니면 무인 발급기 있죠? 무인 발급기.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옛날처럼 뭐예요? 전화 우편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 직접 뭐예요? 직접 출석하든가 뭐 하든가 자, 그다음에 뭐예요? 무인 발급기로 보든가 아니면 뭐예요? 또 뭘 하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든가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다음에 전산등기부의 등기사항 증명서 청구는 관할 등기소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 인터넷인데 어디 가서 예컨대 무슨 제주도 가든 지방 가갖고 자, 뭘 통해서 이거 자, 이 무인 발급기 같은 거 발급기 통해서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3번 뭐 이건 가능하겠죠. 자, 폐쇄 등기부도 이제 증명 열람 가능하고. 그다음에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4번이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누구든지 나오게 되면 여기 부속서류 나오죠? 꼭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이 안 들어가면 안 돼. 잘 보시고. 네. 5번 집합 건물에 있어서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 요새는 이제 용지란 말이 안 쓰니까 1등기 기록을 사용하야 하므로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에 관해서도 전부에 관해서 1등기 기록을 본다 하면 틀려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예요? 자, 1번적으로 등기부 편성에 있어서는 어디 위에 토지 위에 뭐예요? 구분 건물이 있으면 자, 이거 뭐예요? 1동 전체 표지해부하고 자기 각자의 전유부분 표지해부하고 뭐예요? 갑굴고 이걸 통째로 다 합해서 뭐예요? 이걸 전부를 다 뭘 했다는 얘기예요. 전부가 1등기 기록이라고 했다. 1등기 기록. 그래서 구분 건물은 1동 건물 전부를 다 뭘 했다는 1등기 기록이죠. 근데 등본교부와 열람을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전부면 이거 다 뭐 필요 없이 이거 다 떼어주면 뭐예요? 자, 그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국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 필요 없는 것까지 띄워주니까 경비 절감이 뭐예요?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비 절감 차원차 자, 편성은 전부가 1등기 기록이지만 등본교부와 열람 시에는 자기 해당하는 전유 부분이죠. 그것만을 1등기 기록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뭐예요? 틀린 상황으로 봐서 이 3번을 뭐예요? 옳은 걸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자, 혹시 동그라미 4번 꼭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꼭 열람에 대해서 열람 얘기 나오면 꼭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얘기했을 때 등기사항 증명서 얘기할 때 절대 이 부속서류는 열람만 가능한 거예요. 이 부속서류는 등기사항 증명서 그러니까 가짜 그걸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자, 방금 얘기한 대로 구분 건물은 등기부 편성은 전부가 1등기 기록이지만 등기사항 증명은 뭐예요? 해당 구분 건물마다 해당 각각이 아니면 각 뭐마다 구분 건물 아니면 각 전유 부분마다 전유 부분을 뭐예요? 전유 부분마다 뭘 하겠다 뭐다 1등기 기록으로 보겠다. 그럼 예외를 인정해 줬다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넓은 의미의 등기부 있죠? 뭐, 매매 목록이라든가, 공동담보물이라든가 도면 있죠? 그것은 해당 등기부를 띌 때, 자, 뭐까지 매매 목록, 등기사항, 도면, 이것도 띄워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에만 등사해준다라고 한번 그렇게 이해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 문제 각하사에 해당하는 것을 있죠? 이거 또 시험 문제, 우리가 각하사유 있죠? 특히 대표적으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게 이제 시험 문제에 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니까, 다음 중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에 해당하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또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각하사유 이렇게 얘기해 놨을 때, 자, 꼭 좀 머릿속에 암기할 사항은 뭐냐 하게 되면, 부일령 요소 있죠? 부일령 조소지, 이렇게, 조소지.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자, 이게 꼭 좀 여러분이 암기해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이 일부에서 용익물권이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이 저당권을 신청해야 한다면 이거 각하사유예요. 그 다음에, 지분에 대해서 용익물권 신청하게 되면 각하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라든가 상속 등기 신청하면 각하사유입니다. 그 이외에도 농지의 전세권 등기를 신청한다든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얘기했지만 이 소유권, 그 다음에 이 지상권, 소유권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 세 가지는 이게 종된 권리예요. 이게 다 종된 권리입니다. 요 두 가지가 이게 바로 이제 주된 권리예요. 이게 주된 권리다. 그러니까 절대 지상권은 주된 권리니까 지상권을 마음대로 이전하는 거예요. 주된 권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전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권한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도 없는 특약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게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역권은 소유권의 종된 권리고 전세권은 전세권, 이 전세금 있죠? 채권의 종된 권리고, 저당권도 도면류죠? 채권의 종된 권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종된 권리는 채권과 분리해서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 돼요.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자, 그래서 전세권도 존속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이란 물건은 소멸되죠? 근데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면 채권은 남아있죠? 그 채권을 소유권 일부, 전세권의 일부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건 종된 권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권은 주된 권리이기 때문에 거의 존속기간이 영구적으로도 가능해요. 남의 땅 영구적으로 쓰면 소유권 같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구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죠? 허가구역 나오게 되면, 자, 허가서를 첨부하는 게 뭐가 있나 고민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이 거래를 매매라고 생각해봐, 거래. 아니, 토지거래 허가구역 땅을 살려면 이제 매매계약 거래해야 되잖아. 거래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지하니까 지상권. 이 지상권 주된 권리니까. 그러니까 지역권이나 전세권 이런 것은 허가서 안 받아. 꼭 소유권하고 지상권 할 때 받지.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할 때 혹시 또 편법을 이용할지 모르니까 가등기 할 때 받는다.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외울 때 거래 이전 등기. 토지 지상권. 가등기. 요때만 받는다, 요때만. 그러니까 거래가 아닌 건 진정명의, 수용. 자, 그 다음에 이게 취득시효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상속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아버지 사망하시고 내가 상속등기 이전등기 한다든가, 팔아먹기 위해서, 진정명의의 이전등기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땅에 대해서 취득시효 한다든가, 20년 동안. 다 허가서 안 받는다는 게 왜 뭐가 아니니까, 거래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야, 지금.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외웁니다. 그렇게 딱 외워갖고 딱딱 찍어놔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찍어낼 수만 있다면, 외워서 찍어낼 수만 있다면 60점 가능해요. 고득점 안 나오더라도. 그런 짧은 기간에 효과가 낼 수 있는 건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 가다가, 토지거래 이렇게 딱 생각나면, 거래 줬는기, 지지상권, 가등기 이렇게 자꾸 외우고 다니라는 게 문제 나오면. 자,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보면, 이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 신청에 기입등기를 하는 경우, 촉탁할 때, 그건 촉탁할 때, 당연히 가능하죠, 강제경매. 왜 미등기니까. 자, 왜냐면, 강제경매라는 것은 돈 안 갚으면 채무를 이행해달라고 채권자가 소송하면서, 자, 이 채무자가 이 미등기면, 이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할 때, 신청하면 거기 법원에서 이 등기소로 촉탁등기 한다는 얘기예요, 촉탁등기. 그러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자, 가등기 권리도 남한테 이전할 수 있으니까 가압류 가처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만에 등기할 때 일부 취하도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 소유권 등기와 동시한 환매 등기하고 뭐예요? 신탁 등기하고 환매 등기, 이전 등기는 이전 등기, 환매 등기 동시에. 신탁 등기, 이전이 동시하죠? 근데 거기 5번에 수인의 합의자 중 1인이 사망으로 그 사망자의 지분 얘기죠, 지분. 합의자 지분은 절대, 자, 꼭 주의해 두시라 했어요. 절대 합의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 지분이 아니라 합의, 등기부상에 이 등기법 보는데 합의 지분이라고 하는 말만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이게 틀린 말입니다. 절대, 자, 민법상의 합의 지분이라는 말은 있어도 등기법상의 합의 지분은 절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점을 주의해 두자니. 자, 각하사이 꼭 좀 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각하사 해당하는 것보다는 각하사이가 아닌 거 나오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불량 저소지 자기 집만의 보상 없다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전세권, 절대 저당권은 물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전세권도 뭐예요? 그 전세금과 분리해서 처분이 안 되는 거고, 왜? 다 무슨 권리니까? 종된 권리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두자니, 그 점은. 자, 이렇게 하나씩 보면 돼요. 그래서 앞에도 배웠지만,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구조상 공용 부분 등기해달라 하면 틀리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 등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점 부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신청 정보 내용에 옳지 않는 거 써 있는데, 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청 정보 내용 보게 되면, 그 필요적 계상이 아닌 거 있죠? 뭐 기간이라든가 특약 약정, 그런 거 이제 임의적 사항이다. 그런 내용을 보시고, 방금 뭐예요? 이 합의 지분 같은 거 절대 필요성이 아니니까 그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1번은 뭐예요? 필요적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용을 안 적으면 기재가 없으면 뭐예요? 각하사에 해당한다는 얘기고. 근데 필요적 정보 사항이나 임의적 정보 사항이나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것에 하나며 당사자가 임의로 제공할 수는 없다 그랬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뭐예요? 거기 부동산 표시 정보, 거기 공유물 불분할 특약 있죠? 특약 동그라미. 그래서 무슨 사항이 나오면 특약이라든가 뭐예요? 약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특약과 약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이거 뭐라고 이거? 임의적 사항이다라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임의적 사항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 답만 확인하시고 하여튼 특약과 약정이라든가 절대 이건 임의적 사항이고, 그래서 필요사항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거, 특약 약정. 그 다음에 존속기간, 그 다음에 뭐 치료 같은 거, 지상권의 치료. 이게 다 임의사항입니다. 합의 지분은 반드시 써야 될 사항은 아니고, 이제 절대 합의 지분은 안 쓰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6번 문제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에 관한 내용 좀 틀린 거 있죠? 거기 제목이 등기 원인 정보하면 일단 뭐가 검인 계약서가 중요한 거예요. 검인 계약서.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은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한번 참고로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원인 정보를 하면 등기할 권리 변동 원인이 법률행위 기타 사실 증명 여부를 말하는 것이고, 자, 2번처럼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웬만하면 다 해당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닌 거 뭐 이렇게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요새는 안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3번이 왜 답이냐면 이제 신청서 부분 안 내요. 옛날에는 그 원인 정보에다가 뭐예요? 자, 이렇게 그 원인 정보를 내면 여기다 뭐예요? 등기관이 뭐 했다고? 등기를 마쳤다고 뭐예요? 등기를 필했다는 이 도장을 찍어서 이제 교부해 줬는데, 지금은 이제 A4 용지에다가 등기필 정보를 따로 만들어 주니까 그냥 뭐예요? 원인이 있었냐 없었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종전처럼 이렇게 꼭 내야 되는 건 아니다니. 없으면 복사해서 내는 게 아니라니. 자, 그렇게 보시고 3번이 이제 틀린 것이다니. 3번이. 7번 같은 문제도 지금 이 문제도 요즘은 이제 추세에 비춰서 제가 이제 판단해 보니까 이런 건 이제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굳이 이 7번 문제를 안 풀어보셔도 돼요. 이제 다만 참고로 뭐냐면 이 답은 필요 없고,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 원인, 예컨대 만약에 제3자의 동의승낙 허가서가 시험 문제에 안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갑과 을이 뭐 했어요, 이거?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어디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하면 물권이 생기는데, 이 원인이 매매에서 제3자의 뭐예요? 제3자. 이 제3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뭐예요? 국가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동의승낙 허가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동의승낙 허가서. 그 동의승낙 허가서인데, 자,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지금 뭐예요? 이 제3자의 동의승낙 허가서를 누가 판결위에서 만약에 등기할 때 3자의 허가서가 필요하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제3자의 허가서가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이 갑과 을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는데 얘가 미성년자예요. 그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 다툼이 생겨갖고, 자, 뭐예요? 판결을 받다니, 판결 받았죠? 그 판결 받았으면, 자, 이 제3자 법정 대리인이 뭐예요? 동의서, 제3자 법정 동의서 있죠? 뭘 통해서? 판결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등기 원인 정보가 그 기억에 집행력 있는 뭐예요? 판결일 경우에도
원칙으로 제3자 허가를 첨부해야 된다 하셨는데, 자, 그 기억은 필요 없다는 게 왜? 이 판결을 통해서 아버지 법정 대리인이 뭐예요? 자, 그 동의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요. 그런데, 자, 만약에 이게 이제 이게 국가기관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죠? 허가구역일 때는 아무리 뭘 받다 하더라도, 판결을 받다 하더라도 반드시 자, 지자체에 자,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 니일번에 판결이한 이전등기 할 때는 농지세 자격증명이나 허가서는 반드시 제공한다 써 있죠?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을 보던데, 니은과 디귿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문 중에는, 물론 답은 5번인데, 니은과 디귿은 여러분이 필요 없고, 왜냐면 이 정도로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오니까, 기억하고 니을만 참고로 한번 이해해 두시고, 시험 문제 요새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한번 참고로 보자니, 참고로.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뭐에 대해서,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 있죠? 이 시험 문제 지금까지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하느냐, 아냐에 대해서 딱 시험 문제 2번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자, 80년도에 공인중개사 1회 시험이 시작돼갖고, 거의 30년 됐었죠. 거의 지금, 우리가 80년도니까, 36년 됐어요. 36년. 1980년이니까 36년 됐죠. 올해까지 36년이라, 35년 됐어요. 35년. 그러면 35년 동안 시험에 딱 2번 나온 게, 이거 딱 2번 나왔습니다. 그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적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적게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얘기가 나오게 되면, 자, 시험 문제 나오도, 그것은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게 딱 답이 2번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상속하고, 하나는 취득시효예요. 취득시효. 그러니까 상속받으면 그냥 받은 거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 필요 없어. 이건 취득하기서 하는 거지. 상속은 뭐예요? 아버지 상하면 내 거야, 그냥. 그러니까 처분하려고 등기하는 거지. 취득하려고 등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근데 취득시효는 농사졌어요. 20년 동안 남의 땅에서. 그래도 내 땅인지 알고 농사졌으니까. 농사꾼이란 얘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자, 그렇게 7번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넘겨보시면 8번은 뭐예요? 진정명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뭐 할 때 소유권, 자, 소유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원인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딱 5가지만 나옵니다. 이렇게 원인 나오면 5가지만 나오는데. 자, 1번에서 무슨 등기? 소유권 무전 등기, 갑. 자, 2번 이전 등기 하죠? 그래서 이제 이전 등기 할 때 이 원인이 있죠? 원인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딱 몇 가지라고? 5가지입니다. 5가지. 그 5가지가 뭐가 있는데, 일단 뭐예요? 매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상소. 그 다음에 증여 있죠? 증여. 증여. 유증, 보통 유증. 자, 그 다음에 수용. 자,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입니다. 진정명의 회복. 자, 그래서 몇 가지만 나온다? 5가지만 시험 문제 나온다. 5가지.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뭐가 수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진정명이 회복에 의한 이전 등기. 이렇게 5가지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진정명의 회복은 답이 뭐예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이 뭐가 정해져 있냐면 이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딱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첫 번째 답이 뭐냐면 일단 절대 이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자체는 누가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진정한 소유권자였어요. 이렇게. 자, 이 갑이 진정한 소유권자였다니. 1번에서 이렇게 갑이 진정한 소유권자였어요. 이 갑이 진정한 소유권자인데 누가 김사기가 자, 공문서 위조해갖고 갑 몰래 이제 실체한 게 없어요. 김사기가 실체한 게 없이 공문서를 위조해갖고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얘를 믿고 누가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니. 그러면 최근 이제 최근 법무사하고 이제 등기 사무직 문제 보니까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는 답이 2개였는데 하나가 더 이제 늘어났습니다. 딱 3가지인데 그럼 답 일단 2가지 먼저 보고 무슨 얘기냐면 2가지는 뭐냐면 자 만약에 이 매매라든가 이런 상속과 유증과 수용은 날짜가 있어요. 날짜. 이건 매매는 계약 날짜. 상속은 돌아가신 날짜. 이거 돌아가신 날짜죠? 수용은 수용식이에요. 근데 이 지금 진정명 회복은 대법원 판례가 진정명 회복으로 편리하게 뭐냐면 얘가 무권리자잖아요. 위조가 됐으니까. 얘도 무권리자죠?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은 이 등기를 말소하든가. 그러면 이거 하나 말소하면 얘가 살아나니까 이것도 말소해야 되겠죠. 번거롭죠? 그러니까 갑이 병원한테 가서 너는 공신력이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너 무권리자다. 현실을 직시하고 나한테 뭐 해달라는 얘기야 이거. 이전 등기 해달라는 얘기야. 누구한테 갑 앞으로. 근데 원인이 뭐라고 이게?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얘기 회복. 그래서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쓰는데 자 눈에 보이는 이게 돌아가셨다든가 임종을 지켜본다든가 이런 사실적인 행위가 없어요. 여기. 행위가 없으니까 원인 날짜가 없다니까. 원인 날짜 쓴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말이다니까. 두 번째. 자 만약에 갑하고 병하고 공동으로 만약에 등기를 한다면 공동을 한다게 되면 무슨 계약서라든가 원인서 없어요. 원인서 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독으로 뭐예요? 판결 받았죠? 판결. 이 판결 받았으면 이 단독으로 하게 되면 이 판결서가 등기 원인 정보예요. 그래서 만약에 판결에 의한 자,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 할 때는 원인 증서가 없다. 그러면 그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번에 새로 이제 등기 사무직 문제 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답으로 계속 나왔던 거를 뭐예요? 생각해서 그걸 찍으려고 노력하라는 게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법무사 문제라든가 등기사무 문제 답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이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는, 자,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만 가능하다. 그러면 틀린다. 단독 신청. 공동도 가능해요. 공동.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8번 문제 딱 보면, 아, 진정명의 회복이죠? 잘못된 거 하게 되면 맨 먼저 뭘 찾으라는 얘기니까.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원인 날짜 기재한다 그랬죠? 그게 틀린 답이에요, 그게. 그럼 하나. 근데 만약에 딱 봤는데 원인 날짜 쓰지 않는다. 그럼 그날 재수없는 날이야. 그럼 다른 거 찾는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절대 뭐예요? 단독인이 뭐예요? 단독만 한다든가 그런 얘기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판결일 때 뭐예요? 원인서가 없다든가 그럼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미 자기가 뿌린 건 의의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자, 상속인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진정명의 원인에서 이전등기 할 때는 허가서 첨부할 필요 없어요. 왜? 거래가 아니잖아요, 거래가. 토지를 거래해야지만 허가서 내는 거지.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건 거래가 아니잖아요, 지금. 거래라고 하는 게 계약, 그 매매 같은 거, 그런 거.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정명 회복에 대한 이전등기 할 때 예고등기, 지금은 예고등기 자체가 이제 뭐예요? 옛날에 남아있는 것만 있지만, 자, 현행법에서는 이제 다시는 작년부터는 예고등기 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이제 그거는 답으로 나올 염려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뭐예요? 9번. 자, 그래서 진정명 회복하게 되면 딱 뭐만, 그 세 가지만 답으로, 두 가지만이라도 외우세요. 두 가지. 꼭 두 가지. 하나 더 붙이자면, 그래, 세 가지 하자, 세 가지. 하나는 뭐예요? 날짜 안 쓴다. 두 번째, 판결일 때는 단독일 때는 판결서가 원인증서다. 공동일 때는 뭐예요? 원인서 없다. 세 번째, 단독 공동 가능하다. 그렇게 딱 그것만 외우면 됩니다. 자, 9번 문제, 근저당권. 작년에 이제 뭐예요? 그 전세권도 한번 나오고, 저당권도 한번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올해는 둘 중에 하나만 나올 것 같은데, 전세권이 나올까, 저당권이 나올까, 이제 고민 중인데,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 정도는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거기 채권에게 대해 나오는데, 일단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이제 거의, 이 근저당권도, 자, 확정이 되면, 이 저당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서, 장내 진감 변동하는.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은 원래 본래 의미의 근저당권은 장사하는 사람은 자, 이 유동성이 많아야 되니까 자기가 뭐예요? 어음 같은 걸 돌릴 수 있죠? 그래서 자기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해 놓고 나 기초계약 내가 어음을 발행할 테니까 은행이 좀 지급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부동산 담보 제공한다. 이게 바로 근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채권 채액을 만약에 1억 2천만 원 이렇게 정해놓으면 1억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자, 이 일정 기간을 정했죠? 일정한 결산기를 딱 정해놓고, 이 결산기에 대해서 뭐예요? 어음을 뭐예요? 3천만 원짜리 발행하고, 5천만 원짜리 발행하고 뭐예요? 그 다음에 뭐, 4천, 5천, 이렇게 3천, 4천, 5천, 이렇게 발행하면 뭐예요? 1억 2천만 원 되죠? 그럼 발행하면 다시 뭐예요? 이제 또 돈을 다시 지급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예요? 어음을 발행하고, 은행에 납부하고,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일정한 결산기까지, 뭐, 1년이면 2년, 2년이면 2년이죠? 그런 결산기까지 뭐예요? 장내 진감 변동하면서 계속 간다는 게. 이게 바로 근저당권이에요. 그러면 이 근저당권은 이 채권 최고액은 뭐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당권은 내가 5천만 원 빌려서 특정한 경우니까 내가 뭐예요? 5천만 원 갚은데. 자, 이 근저당권은 뭐예요? 어음이 3천만 원짜리 있고 1천만 원짜리 있고 불특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특정한 채권을 쭉 결산기까지 가야 되니까. 자, 절대 뭐예요? 돈을 갚았다 해서 일정한 결산기까지는 진감 변동하니까. 자, 그 뭐예요? 그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부정성이 없다 그래요. 부정성이. 뭐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이 있는데 요즘은 저당권보다 근저당권을 많이 쓴다. 이 근저당권은 지금은 뭐예요? 결산기까지 은행이 이자 당사를 하고 채권 채액을 정해놨다.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보시고. 근데 우리가 이제 저당권 하게 되면 이제 머릿속에 꼭 뭐 했냐면 필요적 계상이에요. 필요적 계상하게 되면 뭐가 왜 되냐면 일단 채권액을 꼭 써야 되죠? 저당권일 때. 근저당일 때는 뭐예요? 채권. 이렇게 채권 뭐예요? 최고액을 꼭 써야 돼. 채권 최고액. 그러면 그 채권 최고액을 꼭 써야 되는데 어디에? 신청서에. 자, 이런 식으로 신청서에 채권 최고액을 쓸 때 이 책 쓰죠? 그 만약에 채권자가 뭐예요? 채권자 채무자가 이렇게 채권자 뭐예요? 채권자 채무자가 다수라 해도 다수인 경우도 절대 이 채권 채과 채무액은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아요. 구분 기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일하게 기재합니다. 단일하게. 등기부에 단일하게 써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1억 2천만 원이죠? 채권자가 있다, 1억 2천만 원이라고 신청서에 쓰고, 등기부에도 1억 2천에 써야 되지. 채권자가 3명 있다. 그래서 A 4천, B 4천, C 4천,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게. 구분 기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근데 반드시 뭐예요? 채무자가 누군가를 꼭 써야 되고, 등기부상에. 자, 그 다음에, 대상이 부동산이 아니라 뭐예요? 지상권이라면, 지상권이 몇 번 지상권, 전세권이 대상이라면 몇 번 이 권리 표시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는 5개 이상이라면 등기관이 뭐, 작년에 답이 이거였죠? 공동담보 목록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공동담보 목록은, 자, 담보 목록은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관이 뭐 하는 거, 이거? 직권으로 작성하는 거, 직권. 공동담보 목록은 직권 작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번 채권액은 반드시 단일 기재한다. 구분 기재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3번, 1번과 2번이 해설이죠? 3번은 뭐라고? 나누어 기재한다. 그럼 틀린다. 나누어 기재하는 게 아니라니. 그 다음에 연대 채무자에서 채무자라면 그냥 단순히 뭐라고만 쓰면 돼요. 채무자라고만 쓰면 돼요. 채무자. 왜? 우리가 이제 뭐예요? 일단, 갑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갑이 돈을 빌려면 이 갑이 채무자예요. 자, 의무자도 갑이고, 의무자도 갑이고, 채무자도 갑이고. 근데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게 우리가 물상보증이라 하죠? 물건으로 보증된 사람. 갑이 돈을 빌려면 갑은 채무자고, 병은 뭐예요? 의무자죠? 그러니까, 의무자하고 채무자가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한번 그렇게 일단, 그래서 항상 뭐예요? 다르던 틀리던, 그 의무자하고 채무자가 같던 틀리던 무조건 채무자 꼭 써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5번에 근저당 이전 등기 시 근저당 설정자가 물상보증인 경우에도 승낙서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자, 물건 이전 등기 하는데, 물건 이전 등기 하는 데는, 자, 할 때 뭐예요? 뭐 필요 없다는 게, 승낙서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게요. 물건이니까. 그런 승낙서 같은 것은 채권 이전할 때, 채권 뭐예요? 채권 양도에, 자, 채권 양도에 뭐지? 요건이지. 물건 이전 등기 요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 담보로 돈 빌려오죠? 근데 만약에 뭐예요? 뭐 할 때, 이 근저당권 이전 등기 할 때, 그 저당권 이전 등기 할 때, 자, 이 채권 양도하죠? 그 채권 양도할 때, 이 채무자의 뭐예요? 채무자, 이 채무자의 승낙서는, 자, 승낙서는 뭐예요? 승낙서를 얘한테 받아서 뭐예요? 자, 이 채권자가 갖고 있으면 되지, 등기소에 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절차상 그 승낙서가 필요 없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그 9번에,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작년에 이런 게 나왔듯이, 자, 이런 걸 좀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 뭐라고, 저당권 하면, 자, 저당권 하게 되면, 자, 이거, 단일하겠죠? 최단기로, 이렇게, 최단기로 뭐예요? 50 다음에, 채무를 뭐라고? 채무를 저당하라.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예요? 채권 최고액, 채권액은 단일 기재하고,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는 뭐예요? 공동담보 목록을 등기관이 뭐하고? 직권 작성하고, 채무자 표시 반드시 하라. 이렇게, 그렇게만 머릿속에 이해하자니까. 자, 여러분 이제 10번 문제 대지권 등기에 맞지 않는 거랬죠?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거 10번. 꼭 시험 문제, 올해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능성이 항상 많으니까. 그 대지권에 관한 얘기는 꼭 잘 좀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 대지권 등기에 관한 사항은 맞지 않는 거 이제 했는데. 자, 거기 보시면 1번에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지부에 뭐하고 등기하고 그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에 대지권 뜻 등기한다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분 건물 이제 중요한데 말 그대로 이런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 위에 일동 건물 위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지권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토지 위에 구분 건물이 있을 때 이 구분 건물의 일동 전체 표지예부하고 자, 해당 뭐예요? 전유분 표지예부가 갖고 있고 있죠? 그러면 자, 어디를 이 건물 등기부를 반으로 나눠 갖고 이 밑에는 토지 등기부 역할을 하고 위에가 건물 등기부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토지 등기부는 표지예부하고 갑골구가 있으면 여기는 뭐예요?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 있으면 여기다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무슨 등기를? 대지권 뭐예요? 뜻의 등기를 한다 그랬어요. 대지권 뜻의 등기. 그러니까 이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게 되면 땅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이제는 어디에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토지 등기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이 아래에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이 아래 대지권 표시 이게 바로 뭐라는 게 이거 대지권 등기인데 대지권 등기를 어디다 한다는 게 표지예부에 등기하고 그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에 자, 이 대지권 땅에 대한 권리가 왜 단독주택은 뭐예요? 일반적인 단독주택은 이게 다 내 땅이지만 이 구분건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구분건물 사람들은 땅에 대해서 내 땅이 어딘지 모르니까 이 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권리가 소유권자가 구분건물이었으면 뭐예요? 땅에 대한 권리는 이 건물 소유권, 땅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소유권이고
지상권자가 건물 줬으면 이 사람은 땅에 대한 권리가 뭐라는 게 이거 지상권이다. 그 다음에 전세권 외에 건물이 있을 때 전세권자는 땅에 대해서 전세권이라는 권리고 건물은 소유권이지만 그 다음에 임차권자가 건물 줬으면 이 건물은 뭐 소유권이지만 땅에 대한 권리는 임차권인데 이 대지권 종류가 이제 네 가지인데 자 그래서 이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대한 권리인데 소유권 지상권 그래서 우리가 뭐 전세권 임차권 빠졌죠 거기에 등극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3번에 대지권 뜻등기할 때는 이 대지권 뜻등기하죠? 뜻등기 해놨죠? 그러면 여기 건물에 대지권 등기하게 되면 일체성의 원리니까 구분건물은 집합법에 의해서 집합법을 근거로 해서 등기법에서는 대지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분건물 소유권자는 땅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여기 땅의 면적이 400에서 이걸 이제 위로 올렸죠? 토지 등기 표지에 내용겼죠? 면적 400이라고 그러면 이 101호에 102호, 201호, 204 하는 사람들은 이 101호라고 하는 건물하고 땅에 대한 지분 얼마? 평수가 다 똑같이 35평이라면 다 400분의 100씩을 갖고 있는 거죠. 400분의 100. 그러면 이 400분의 100하고 101호하고 이거를 뭐예요? 자, 만약에 누가 제트라는 사람이 취득하면 두 개를 같이 산 거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굳이 어디에다가 토지에다 이었는 게 아니도 건물에만 이었는 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을구에다 건물 등기 을구에다 저당권 등기하면 땅까지 저당권 등기 효력이 미친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거기 대지권 뜻 등기하면 뭐예요? 토지 등기비 저당권 안 해도 돼. 건물에만 하면 효력이 미치니까 일체성의 원리. 그 다음에 4번 대지권 등기한 이후에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 등기하면 그 3번에 대한 해설이 4번이에요. 건물 등기만 등기하면 여기에 이전 등기하고 저당권 등기하면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는 얘기예요. 토지까지 미치니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번에 왜 답이냐면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그 뜻 등기할 때는 자, 이 뜻기 했죠? 소유권이 되고 뜻 등기했죠? 뜻 등기. 이 뜻 등기는 표제부가 안 해. 우리가 재작년에 나온 게 이 문제 아니에요, 지금. 대지권 뜻 등기하게 되면 뜻 등기. 이거 어디다 하느냐? 다음 주 표제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거. 답. 대지권 뜻 등기. 이건 갑구나 을구에 하는 거니까. 사항란. 그러니까 다음 주 표제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거 그러면 답이 딱 두 개뿐이 없어요. 접수번호하고 이거하고 두 개뿐 딱 없어요. 접수번호는 그 사항란에 해야지만이, 갑구을구 해야지만이, 자, 같은 구가 아닌 것은 접수번호 보고 순위 파악한다 그랬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자, 그래서 5번이 뭐예요? 5번이 여기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써있으니까 여기 이전된 게 안 해도 여기다만 이전, 여기 갑구에만 하더라도 자, 두 개 같이 산 거니까 땅까지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자 11번 문제는 뭐예요? 말세법 등기 요새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뭐 한번 이해만 해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1번은 뭐예요? 말세법 등기는 말소가 되는데 부적합하게 말소된 걸 회복하는 거예요. 전부 일부가 부족하게 말소 회복하죠? 그 다음에 1번이 억울하게 말소면 1번은 그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종전 등기와 동일한 순입니다. 그 다음에 전부는 주등기를 회복하고 1번은 자 부기 등기를 회복한다. 그 말의 의미는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뭐예요? 이 저당권이 1번에서 이렇게 1번 저당권 등기돼 있죠? 이게 억울하게 갑이 돈도 안 갚았어요. 억울해 말소했죠? 그러면 또 등기관이 뭐예요? 병의 등기를 말소한다고 얘 등기 말소했죠? 그럼 여기 2번 하면 자, 1번 저당권 말소 등기하죠? 말소 등기 한다는 얘기. 그 말소 등기 하게 되면 이제 억울하니까 다시 뭐 한다는 얘기니까 3번 1번 저당권 무슨 등기하고 회복 등기하고 그 다음에 1번이 억울하니까 똑같이 뭐 한다는 게 이거. 회복한다. 이게 말세회복 등기예요. 말세회복 등기다. 그래서 일부는 뭐예요? 일부는 만약에 뭐예요? 자,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이 일부가 말세된 거죠? 이게 일부가 말세된 건 다시 뭐예요? 그대로 부기 등기를 회복하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말세회복 등기할 때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 첨부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 5번의 말세회복 등기는 말소된 번호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종전에 뭐예요? 억울하게 말소된 그 등기를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재현하는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새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으니까 말세회복 등기는 나중에 다시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나오면 그 이해관계인 있죠? 이해관계인 얘기만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